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우리 정태양 선생님은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코치 아닙니까? 네. 예, 오페라 코치란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하나의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역할이냐면요. 지휘자님 옆에서 부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휘하실 때 제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또 그 오페라 프로덕션에서 성악가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학의 음악대학 성악과 커리큘럼을 보면 네. 이 성악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그 성악가 선생님에게 보통은 이제 보이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또 저 같은 오페라 코치 선생님한테 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시스템을 유럽이나 미국 거의 모든 학교가 갖추고 있죠. 네, 이 성악가가 아닌 한마디로 보컬 코치를 이 오페라 코치에게 받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색할 수도 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오페라 코치는 이 보컬을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네. 노래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 피아노 치는데 왜 성악가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보라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전공에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성악가와 그리고 오페라 프로덕션 안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악가를 지도하게 됩니다. 아, 네, 오늘 또 덕분에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코치님?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입니다. 네. 오페라 부파라는 장르의 대표격인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페라에는 이탈리아의 익살과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페라 부파가 희극 오페라를 가리킨다는 걸 정클클 청취자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오페라 안에도 세부적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장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갈래 흐름이 있거든요. 오페라 부파는 희극 그리고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의 직업들을 보통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는 카테고리로는요. 오페라 세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세리아라는 말은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비극 오페라다. 그러니까 희극의 반대니까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비극이라는 말보다는 정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리아가 진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신화 속 이야기라든지 또 성경 그리고 역사의 인물들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페라 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고 네. 오페라 세리아는 신화 이런 분들이 수직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 외에도 있죠. 그 외에도 있어요. 오페라 멜로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멜로드라마 딱 듣기만 하셔도 어떤 장르인지 아시겠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세리아나 부파 모두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작곡가들이 자기가 오페라를 쓸 때 이 오페라에 항상 이런 카테고리를 쓱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멜로드라마라는 이제 장르도 있고 또 베리즈모라는 어떤 시대 사조도 있었어요. 정말로 현실의 어떤 치정과 음모 이런 것을 담은 이야기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징슈필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좀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서민적인 그리고 독일어 대사로 된 오페라가 발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또 시대마다 작곡가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여러 장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 부파를 쓰기에 이 로시니는 그야말로 제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로시니의 인생이나 또 이 성격 자체, 철학관이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검색 사이트에 로시니의 초상화 찾아보시면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거의 웃는 모습이고요. 또 네. 풍채가 굉장히 좋으셔서 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거든요. 이 로시니의 성격은 요즘 말로 굉장히 인싸였다고 합니다. 18살에 첫 오페라를 발표했거든요. 와. 그리고 약 20년 동안 39편을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까지 진출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극장의 담당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반 가량은 진지한 오페라를 남기기도 했고 마지막 작품은 이제 윌리엄 텔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써냈는데 이 로시니가 먹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요. 여러분 트러플 아시죠? 이 트러플 버섯을 로시니가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파스타나 피자의 메뉴도 직접 개발해서 지금도 이탈리아 식당 가면 로시니의 피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도 들었어요. 그 로시니가 이 작곡을 할 때 침대 위에서 네, 먹을 걸 먹으면서 악보에서 작곡을 하는데 이제 종이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종이를 주워야 되잖아요. 네, 악보를. 네. 근데 악보를 줍는 게 귀찮아서 네, 다시 새 악보에다가 네. 작곡을 한다. 게을르셨나 봐요. 예, 하지만 작곡 속도는 빠른데 네, 뭔가 내가 음식에 이 몸이 들어가서 네. 이 풍만감을 느끼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걸 싫어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시니 자체가 이 네. 은퇴를 사실 결심한 게 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놀고 싶어서 은퇴한다는 재산은 이미 다 축적했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 없이 사는 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이 로시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작곡가로 커리어가 절정일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실상 오페라 작곡을 중단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37살 이후에 종교 음악이나 가곡 그리고 피아노 소품들을 작곡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로시니의 피아노 소품을 올 가을에 연주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생의 37살에 은퇴를 하셨으면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은퇴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 셀럽으로 살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식도락가로 살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이 로시니 후기에 중요한 업적은 파리에서 극장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이탈리아의 작곡가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등단을 시켜준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후배였던 도니제티나 벨리니를 적극 추천해서 파리에서 그들의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예술 경영을 하셨네요. 경영을 하셨죠. 제가 지지난주에 네, 우리나라 메조소프라노의 대가죠. 네. 이하경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르투오조와 마이스트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 나누다가 비르투오조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비르투오조에서 마이스트로 갈 때 저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과연 그 세대 때 네.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로시는 마이스트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로시니는 진짜 마이스트로였다 이런 기록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는 흔히 피가로 3부작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피가로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이 오페라 속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프랑스의 18세기 작가 피에르 보마르쉐의 희곡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 작품 자체가 계몽주의 시대상을 담은 희극 3부작인데요. 바로 세비야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지은 어머니 이 세 작품입니다. 연극이 인기를 끄니까 오페라화가 되었고요. 세비야 이발사는 이제 로시니가 작곡을 했고 사실상 희곡의 내용으로는 속편인 피가로의 결혼은 사실 전 시대의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다 큰 성공을 거뒀죠. 네,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1786년에 만들었고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는 30년 후인
1816년에 썼습니다. 속편이 먼저 만들어진 것도 참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더 전에 세비야 이발사가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파이지엘로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세비야 이발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로스니가 훗날 사실 다시 한번 이 오페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스니의 작품이 너무 인기를 끄는 바람에 이 파이지엘로의 세비야 이발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자, 그럼 세비야 이발사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당시의 오페라는 일단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간략하게 이제 네. 몇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마비와 백작이 있는데요. 네. 젊고 권세가 있는 부유한 귀족입니다. 그리고 피가로가 있습니다. 피가로는 이 알마비와 백작을 돕는 인물이고요. 이발사이면서 온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참견도 하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주꾼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로지나인데요. 알마비와 백작이 사랑하는 아가씨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당찬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라는 인물은 로지나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로지나의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바질리오는 로지나의 음악 교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이 터오는 시각인데요. 알마비와 백작이 악사들을 이끌고 로지나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남자가 이제 여성의 집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세레나데를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귀족 신분을 숨기고 알마비와 백작이 로지나의 창문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어떤 노래인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귀족 청년 알마비바의 아리아입니다. 러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에코르덴테 인 첼로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네.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러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에코르덴테 인 첼로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네.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러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로지나에게 한눈에 반한 알마비바 백작은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로지나가 있는 세비야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네, 이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악사들까지 동원해서 몇 날 며칠 그녀의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알마비바는 젊고 부유한 귀족이잖아요.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좀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유, 로지나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볼 수 없었고요. 네. 괜히 이제 악사들, 반주자들만 이제 급여를 받고 돌아간 거죠, 뭐. 아, 그렇군요. 왜 로지나는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또 알마비바 백작이 신분을 갖추고 가난한 학생 린도르라고 이 속이고 고백을 하는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게 좀 악영향이었을까요? 사실은 알마비바 백작의 배려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귀족이 구애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평범한 청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보수적인 의사 아버지가 뭔가 엄격하게 딸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일까요? 로지나에게도 사실 사연은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 막대한 유산을 넘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바르톨로 박사가 후견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톨로 박사는 음흉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이 바르톨로는 후견인이니까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빨리 로지나와 결혼해서 이 재산들을 차지해야지라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세레나데를 불러도 답을 듣지 못한 알마비바, 낙심한 그에게 피가로가 다가옵니다. 피가로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말 그대로 이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직업이 이발사고요. 직업 특성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집이든 다 드나들면서 머리를 잘라주기 때문에요. 이 마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마을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오지랖이 넓은 캐릭터고요.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 선의는 아니겠죠. 그때 그 유명한 아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피가로의 아리아이자 이 바리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도시의 해결사라는 피가로의 자신감과 유쾌한 성격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발음이 엄청 빠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도 랩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만큼 가사가 많고요. 이 젊은 청년 이발사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곡이죠.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피가로의 아리아입니다. 러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르고 알파토툼, 나는 이 거리의 만무의 박사, 바리톤 레오노티, 주세페 파나테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러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르고 알파토툼, 나는 이 거리의 만무의 박사, 바리톤 레오노티,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너무 유명한 곡들이지만 역시 두 분의 대화를 보면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로시니도 바로 이 즐거움을 원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 만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마비바는 집 밖에서 세레나데만 몇 날 며칠 부르는 것만으로는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 피가로가요, 알마비바 백작을 도우면 적잖은 사례비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묘안을 하나 냅니다. 바로 변장을 해서 로지나의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물로 변장할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마비바 백장은 너무나도 간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피가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피가로가 바르톨로 집안 상황을 훤히 일단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마사, 이발사, 약장수, 정원사, 수의사 업무까지 다 해봤다면서 알마비바 백작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발사가 가위와 칼을 다루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조금 담당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알마비바를 안심시키고 이 피가로는 한몫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납니다. 로지나는 알마비바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로지나의 마음도 사실 알마비바 백작에게 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리아를 이제 부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들린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리고 너무 그립다. 그 린도로의 음성이. 그런데 아무리 늙어 빠진 영감이 나를 반대해도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여성성이 강한 또는 굉장히 순종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사랑을 내가 결정하고 차지하고 말 거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로지나의 그 대비되는 두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지나의 아리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우나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우나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로스니 세비야의 발사 역시 명곡이 쏟아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명곡 많아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로시나의 음악 교사인 돈 바질료가 등장하죠. 네, 음악 교사 그러니까 우리 정경 교수님과 저와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협잡꾼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만 이 알마비와 백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만들겠다며 바르톨로에게 호언 장담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부르는 아리아가 또 굉장히 재밌는 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 좀 들려주시죠. 네, 이 비방 그러니까 비방 나쁜 소문이란 산들 발음처럼 조용하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며시 약삭빠르게 은근히 퍼져나가는 것이다. 조용조용 걸으면서 귓속말로 소근대며 나쁜 소문이 퍼져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거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방정맞은 사람으로 그를 손짓하게 되며 멸시하는 눈초리로 의심하게 된다라는 가사를 노래합니다.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과정을 바로 음악으로 묘사한 장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로시니 특유의 로시니 크레셴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 크레셴도는 이제 점점 커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작은 것부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아주 큰 음량까지 긴 호흡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기법을 로시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 로시니 음악을 이제 연주하실 때 네, 이 크레셴도 하는 부분이 로시니는 워낙 또 음표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는 그것을 피아노로 구현할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 진짜 도대체 어떤 손가락 번호 사용해야지 그게 되는가, 손목이 어떤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로시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효과구나. 정말 눈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음표가 많아서 어렵지만 막상 이뤄냈을 때 효과가 크다. 네,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알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손가락에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로시니 크레셴도는 로시니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 로시니에 특화된 어떤 테크닉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아니스트도 오케스트라도요. 그 모차르트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훨씬 더 노래에 많이 맞춰주는 게 로시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에 비해서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로시니의 크레셴도 이야기가 나오다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의 명아리아죠. 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막 중 라칼루니아 에운 벤디첼로 소문은 미풍처럼 베이스 파타 브루출라제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리오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칼루니아 에운 벤디첼로 소문은 미풍처럼 베이스 파타 브루출라제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올리는 가수가 많지 않은데 소리인가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와, 네, 이렇게 높은 음을 이 무거운 목소리로 내시는 절대 가벼운 베이스가 아닌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시니의 세비야 발사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리아들이 넘쳐나는데 이 오페라를 로시니가 3주 만에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기 복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쓰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가로의 아이디어로 알마비와 백작은 술에 취한 군인으로 바르톨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하필 군인이었을까요? 네, 당시 군인들은 민가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군인 특혜였던 거죠. 술 취한 군인으로 변장해서 로지나 집에 묵으려고 하지만 이 바르톨로 후견인이 순순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로지나는 변장해서 들어온 군인이 알마비바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편지까지는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진짜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백작, 로지나, 바르톨로, 피가로, 바질리오 등등 모든 등장인물이 무대에 잔뜩 모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시니 앙상블 작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장면 아닙니까? 네,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감정을 동시에 노래합니다. 그 각자의 대사를 동시에 얘기하면 사실 그게 얼마나 소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묶어내는 것이 바로 오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한 음악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교통 정리를 로시니가 정말 철저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연극이나 드라마나 그 어떤 극 장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음악이 주는 힘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로시니 특유의 그 정교한 그리고 세련된 요즘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앙상블 감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막이 마무리됩니다.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2막은 다음 시간에 함께하기로 하고요. 지금 소개해주신 1막 피날레 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로시니 세비야의 발사를 더욱더 특별하고 재미있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하게라고 하니까 뭔가 더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